그치만 진짜 심각한 건 거의 30% 이상의 충격파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길이 하나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이슈입니다.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다 죽이겠냐. 이러다가 경제 파탄 난다. 결국은 다 풀어줄 거다. 존버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로 대응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좀 더 터널 속에서 방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인으로 보낸 첫 1년, 23년은 의미가 좀 남다른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을 정리해보는 마무리 시간,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업계 동향입니다. 정리해보면 전반전은 쿠팡의 질주라고 할 수 있고 후반전은 알리익스프레스의 대공습, 융단 폭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쿠팡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저만의 자금 순환 효율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품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동절기는 일매출 100만 원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쿠팡의 물류 경쟁력은 정말 넘사벽이죠. 당분간은 질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치만 진짜 심각한 건 알리익스프레스의 융단 폭격인데요. 업계 그 소식통 쪽 라인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의 30% 이상의 충격파라고 합니다. 이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기세인 것 같아요. 결국 구조조정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뭐 대세는 불가피합니다. 개별 업체들마다 대책을 준비 중이겠지만 저는 이제 길이 하나라고 봅니다. 답은 국내산인데요. 국내산을 브랜드화한다. 국내산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 탈중국화로 빠르게 대응하면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 최고의 이 히트 상품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했던 아이템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코로나 이후 위기가 없었다면 저한테 히트 상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트 상품도 국내산입니다. 결국 위기는 기회라는 공식이 또 입증되는 사례죠. 자영업자에게 매번 발생하는 위기는 그 자체가 숙명입니다. 우린 공무원 회사원도 아니잖아요. 위기 대응 능력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우리 같은 업자들의 필수 덕목이고 위기를 돌파하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이슈입니다. 조금 회복적으로 가는 시그널이 연말로 가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로 반전되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1년차 불이니까 이 상황을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중심이죠. 저도 올해 대전 아파트 한 채 경매로 낙찰받아서 최근 임대 세팅까지 완료해봤지만 왜 부동산에 집중되는 구조인지 직접 접해본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분명 의미 있는 자산 시장이고 매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좀 기성세대의 성공 방정식인 느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 지금 역전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접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이 레버리지 사용으로 이미 한계점을 돌파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면서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다 죽이겠냐. 이러다가 경제 파탄 난다. 결국은 다 풀어줄 거다. 존버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도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자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는 과거 고도성장기 기성세대들의 성공 방정식에서 한 발 정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감히 이 자산시장에서의 부동산 부분을 제쳐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흐름도 고려해야 하고 변수에 대한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해야 하고 이 종전에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가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걸 깨끗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운용이 핵심이겠죠. 무조건 사면 오를 것이고 정부가 다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버티면 어찌어찌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의 방식은, 과거의 전략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3년 올해 최고의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금리죠. 앞서 언급한 부동산도 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 아저씨 문제인물이죠. 제롬 파월. 현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연 내내 조마조마 이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죠. 이분이 쓰는 단어,
어감 하나하나에 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요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분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입니다. 제가 매년 미국 연주도장 특집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폴 볼커, 그린스펀, 버냉키, 제닛 앨런, 그 다음에 제롬 파월로 이루어지는 연주노장들을 중심으로 금리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 젠지 세대는 어떻게 이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기 시 대응 전략 등을 좀 쉽게 정리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분 아마 2013년 세계 영향력 순위 무조건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죠. 여러분, 금리가 뭐죠? 자,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 돈의 비용, 돈의 가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죠. 자, 금리가 낮다는 건 돈 조달이 쉬운 거죠. 조달 비용이 낮으니까 투자 환경이 좋아집니다. 소비도 활성화되죠. 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소비도 위축되겠죠.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로 대응합니다. 결국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죠.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 미국의 연준이 우리에게 한국은행이죠.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건전함. 자, 결국 금리를 조정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즉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발전, 즉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소득이 5%가 늘어났는데 물가가 10% 증가하면 결국 실질 소득은 구매력을 감안하면 역성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과감한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겠죠. 아마 살해 협박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등 가계와 기업이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안정 복원 실패는 훨씬 큰 고통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걸 못 잡으면 뒤에 더 큰 고통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에 솔직히 감동했어요. 고통이 따르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확실한 시그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제 터널의 출구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이 수술을 피하고 약으로 처방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미국보다 0.5% 이상은 더 올려서 우리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정했어야 해요. 물론 엄청난 고통도 수반되었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현 정부의 인기도 내려갔겠죠. 그래도 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하면 당연히 피가 나겠죠. 아쉽습니다. 이제는 미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고 내년은 인하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죠. 부럽네요. 자, 그럼 우리는 금리를 따라서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계부채는 또 올라가겠죠. 자꾸 이렇게 숙제를 뒤로 미루면 네,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좀 그냥 미국 형이 올리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고통을 감내하자. 이번 기회에 우리도 확실하게 다이어트 좀 하자. 했으면 어땠을까요? 좀 비굴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좀 더 터널 속에서 방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올해 23년 온라인 업계 상황과 부동산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올해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또 서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 루키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자본주의 경기장의 당당한 글래디에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보내주신 응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